아, 그동안 내가 그 볼링 알레로드 시기 그리고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 이렇게 좀 일상에선 잘 쓰지 않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말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인류는 엄청난 인지가 상승하는 시기를 맞았는데 그 시기를 14,000년 전에서부터 15,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이야. 기원전 그 시대에 지구가 갑자기 온화해지는 시기가 1800년 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볼링 알레로드 시기라고 명명을 했어. 그때 그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하지. 그 전까지 빙하기에서 거의 대부분 동굴에서 생활하던 인류가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밖이 따뜻해졌잖아. 그러니까 전 지구가 살기 좋은 온도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혈연 중심의 집단이 인원수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영거 드라이 아스라는 시기가 1200년 동안 와. 그러니까 기원전 14,000년 전부터 13,000년 정도의 그 시기를 겪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구상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한정적으로 돼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의 일부 지방까지를 아나톨리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göbekli tepe라는 카라한 테페라는 기원전 10,000년 전,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주거지가 드디어 생겨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볼링 알레드로 시기에 1800년 동안 전 지구에서 혈연 집단을 많이 늘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사회적 연대가 최초로 조금씩 시작됐을 거야. 근데 영거 드라이 아스 시기가 오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으로 변하게 됐거든. 한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연대, 그 전까지는 형제, 자매, 친척 중심의 혈연 중심에서 이제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회적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 그 상황이 되면서 드디어 göbekli tepe나 카라한 테페 같은 공동 사회적 연대를 가진 주거지가 만들어지고 신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원전 10,000년 전, 10,000년 전에 우리는 여기서 기원전 10,000년 전에 드디어 인류가 göbekli tepe 같은 거주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해. 물론 이거의 전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전제야. 물론 다른 유적지가 발견돼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사실이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 의하면은 göbekli tepe나 카라한 테페 정도가 인류가 최초로 사회적 연대를 했던 곳이다 라고 내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 어떻게 지구상에 그쪽에 그 한두 군데에만 있다고 그거를 그때 문화가 형성됐다고 주장할 수 있냐는 거지. 돌연변이 집단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내가 얘기해 보려고 그래. 우리가 göbekli tepe부터 수메르 문명까지는 거의 비슷한 지역이야. göbekli tepe가 있던 아나톨리아의 중심부, 튀르키예의 남동부 쪽에서 수메르 문명지까지는 350km밖에 떨어지지가 않았어. 근데 göbekli tepe는 기원전 10,000년이라고 얘기하고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6,000년, 아무리 길게 잡아 6,000년이라고 얘기해. 4,000년 동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4,000년의 공백은 과연 어떤 걸로 메꿔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거는 많은 수리가 토론하지 않고 배우지는 않고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많은 사실 유적지들이, 이거를 설명하는 유적지들이 발견되고 있어. 그 한 예가 텔 카라멜이라는 지역이 있어. 텔 카라멜이라는 탑이 발견됐는데 이 탑은 기원전 10,000년으로 봐. 거의 göbekli tepe와 카라한 테페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지역, 지중해에 붙어 있어. 서쪽 끝에 있지. 시리아의 서쪽 끝에서 알레포라는 쪽에서 동쪽으로 25에서 30km 되는 지역에 텔 카라멜이라는 유적지가 발견됐어. 기원전 10,000년 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텔 카라멜의 탑이 발견됐는데 이 탑의 높이가 10m 이상 됐을 거로. 학자에 따라서는 19m 정도 되는 탑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또 주거지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괭베클리 테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나톨리아 전역에 아마도 이런 거주지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의 시각으로 이 근처에 계속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상의 인구가 지금처럼 60억이 아니야. 거의 몇백만,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서는 200만이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거든. 그 정도의 인원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개념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만들어졌겠지. 지금의 그 시리아의 알레포에서 가까운 지역에 델 카라멜이라는 게 발견이 됐거든. 이것만 발견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북부에 라케드 동굴이라는 것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빵과 술을 처음 만들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조지아하고 아르제바이잔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의 흔적을 발견했잖아. 기원전 8,000년 전 중에. 그리고 또 하나가 증거가 또 오늘 새롭게 얘기해 줄게.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예리코의 탑이라는 게 있어. 이게 기원전 8,000년인데 여기서는 성곽의 흔적도 발견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괭베클리 테페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텔 카라멜까지는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 거기에서 보다 좀 남쪽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쪽이니까 남쪽이지, 남쪽에 있는 예리코라는 지역에서 지금 탑이 발견됐는데 이게 기원전 8,000년으로 봐. 결론적으로 뭐냐? 계속 그 지역에서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야. 예리코의 탑에서는 성곽의 흔적까지도 보이거든. 드디어 사회적 연대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 전에 괭베클리 테페나 우리가 그 텔 카라멜에서는 수백 명에서 많아야 1,000명이 넘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해서 예리코의 탑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는 최소 기원전 10,000년 전, 지금부터 12,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지금 우리는 수메르 문명만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우바이드하고 하라파 문명에서 대해서 얘기하거든. 우바이드 문명은 지금의 이라크 쪽에서 있던 문명이 우리 우바이드 문명인데 이거는 6,000년부터 우리가 기원전 6,000년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수메르 문화까지도 우바이드 문화가 있었어. 그리고 좀 팔레스타인 쪽에 시리아 쪽에 처진 부분으로서 하라파 문명이 있었는 거. 똑같이 이것도 기원전 6,000에서 5,000년까지 하라파 문명이 있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계속 문화는 발전되고 발전을 거듭해서 수메르 문명을 만든 거야. 그래서 괭베클리 테페의 문화가 기원전 10,000년이라면 우리가 수메르 문명을 우리가 맥시멈 기원전 6,000년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 4,000년의 공백은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는 계속적으로 문화가 발전했다는 거야. 물론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만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학자들이 만든 학문을 가지고 서양학자들이 만든 인류사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류사의 중심이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에 맞춘 어떤 인류사의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정저우 지금 박물관에 있는 그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추정되는 게 옥피리가 있는데 이게 기원전 8,000에서 6,000년을 얘기해. 물론 이거는 박물관에 있던 기록이 맞았다는 근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 이념을 떠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엄청난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는 독립된 문화라고 보지 않아. 뭐 서양에서 넘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는 계속적으로 서로 연관돼서 서로 참조해서 발전했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인류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인류 문화의 거의 출발점 같은 지역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류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는가를 봐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아나톨리아 지방이라서 내가 지속적으로 아나톨리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한 문화를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나는 그 이후에 우바이드 문화, 하라프 문화, 그리고 수메르 문명까지 영향을 받고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 문명들이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고 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한 거 텔카라멜 그리고 옐리코의 탑, 그 이스라엘에 있는 라케드 동굴 전부 다 이집트에 연관된 곳이야. 기원전 10,000년 전에 괴베클리 테페 같이 20톤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문화라면 그보다 4, 5천 후에 피라미드나 우리가 그 스핑크스 정도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나는 본다고. 그 이후에 나온 문명, 미네스 문명, 미노스 문명 역시 마찬가지로 아나톨리아의 문명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난 생각을 해. 절대 독립적인 문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미노스 문명의 근원지인 크레타만 해도 아나톨리아 지방에 인접한 섬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이집트 문화를 참조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나톨리아 문명에서 점진적으로 다 영향권에 있던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문화가 만들어진 거고 또 우리가 주지의 사실은 그리스를 최초로 점령당한 것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야. 크세르크세스가 기원전 500년경에 아테네폴리스를 불지르고 거기를 점령했다고.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자연주의 철학의 시작이고 소크라테스는 그걸 경험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 영향권에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모든 문화는 출발점이 반드시 있어. 그 출발점부터 연관시킨다면 인류사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너무 더 편안해. 그리고 너무 서양 중심 학자들이 써놓은 인류사에 매몰돼서 그대로 인정할 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서양 문화라고 그러면 오로지 서양의 한 가지 문화만이 사실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동양으로 치부된 나머지 문화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중남미 문명들을 어떻게 한 통에 놓고 이해를 할 수 있냐고. 각자가 모두 독립된 문명이고 문화야. 그럴 때 인류사가 보다 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나는 인류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꾸 암기 과목으로 가는 이유도 너무 일방적인 서양 중심의 인류사에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 근데 만약에 인류의 기원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해해 간다면 인류사 역시도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내가 그래서 오늘은 이 괴베클리 테페부터 수메르 문명까지 어떤 문화들이 있었겠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봤어. 시간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까지 이 모든 강의가 나가길 난 바래. 하여튼 오늘도 들어줘서 대단히 고마워.